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7월달 들어오고 나서 시장이 또 상당히 급등락이 또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었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서 또 크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롭게 또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는 이러한 또 이제 이슈가 작용을 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또 우리가 이제 이 대응 전략을 조금 상세하게 꾸려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7월 달 이제 남은 일정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8월 달 또 벌써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남은 일정 그리고 이제 8월 달까지의 대응 방법을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의 이제 고점까지 쭉쭉쭉 가는 그림이 나왔다가 지금은 살짝 꺾이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 증시를 살펴보게 되면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약간의 꺾이는 그림이 나왔었죠. 특히나 지금은 약간 이 주도가 좀 바뀐 모습이죠. 그동안에는 나스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다우 지수가 또 이제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조금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가려면 나스닥의 움직임을 조금 보고 가야겠죠.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다가 한 차례 급락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목요일 끝나고 금요일이 이제 되는 시점에 이 구간에 이제 상당히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쭉쭉쭉 끌고 갔다가 기술주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한 번에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회복을 하기는 했지만 그날 또 마찬가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외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이 끌고 가는 그림에서 약간은 이제 분위기가 변환되는 시점이 저번 주 금요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번 주로 넘어오기 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당히 커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르니까 새롭게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되는 그러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기술주들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다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또 그동안에 소외받았었던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 또 이제 이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수급을 넘겨받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런 움직임들이 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는 같이 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금요일 날에 급락이 나왔고 갭으로 하락이 나온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외에 이제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일제히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약간은 이제 분위기가 변화되는 그림이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약간은 이제 대응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부터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온 이 수급들을 또 순식간에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또 받아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뭐 7월 달뿐만 아니라 8월 달, 9월 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이동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성장성을 가져가는 섹터, 그 다음에 또 약간의 테마의 성격을 띠는 섹터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받는 수급들을 또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확실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 그러한 이제 상황이 3분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원전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저번 주 그리고 아마 뭐 어제까지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이 체코 수주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었고 원전들이 또 이제 최근 전력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까지 확보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낙폭이 큰 종목 중에 이제 에노토크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급락을 하게 되면서 10% 넘는 하락을 오늘 이제 보였고 그 외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혹은 뭐 서전기전이라든지
뭐 그 외에 또 이제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또 일제히 오늘 낙폭을 상당히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원전 내에서도 약간의 분위기가 좀 나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쭉 조용하다가 최근 원전주들이 주목을 받아주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고점 구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그날 또 강력하게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원전주 중에서도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힘이 빠져버리니까 낙폭이 상당히 과대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뭐 우리기술이나 혹은 뭐 한전산업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수급이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 빠지지는 않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 조정이 조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지 구간을 지켜주면서 물량이 들어간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을 좀 발휘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섹터군 내에서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이 나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같은 섹터군 내에서도 우리가 종목을 좀 잘 선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최근에 원전주들이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시장에서 완전하게 주도주로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순식간에 또 이렇게 물량을 뱉어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즉 오늘의 물량들을 또 이제 어디가 받아주었냐라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과 그다음에 뭐 건설주들, 트럼프가 이제 또 이 당선이 유력해지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순식간에 수급을 받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기존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관심이 높았었던 섹터군은 아니었잖아요. 계속해서 쭉 쉬어가는 거의 이제 뭐 1년 넘게 이제 쉬어가는 그런 이제 섹터군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트럼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섹터군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중요해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또 3분기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의 환경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네이버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그동안 쭉 조정만 나오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현재 금리 인하로 인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도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의 환경이 또 개화가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집중하지 않았었던 섹터군에 대해서도 수급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특히나 수급 이동이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군 내에서도 확실하게 1등, 2등주를 골라갈 필요성이 있고 1등, 2등주를 골랐다고 해서 너무 또 이제 안심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면 이제 또 다음 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섹터군으로 또 어디가 될 것인지 이런 확실한 발빠른 전략을 또 챙겨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번 7월 그리고 남은 3분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응이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제 또 우리 시장에서 유명한 종목들, 뭐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사실 힘을 잘 못 써주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는 원래 이렇게 이제 뭐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고점에서 물량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반드시 밑에 구간에선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월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틀 동안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급을 제대로 크게 받아줬다라고 하는 섹터는 우크라 재건 정도만 뽑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섹터군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에는 쉽지가 않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이제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 또 이제 약간의 이 조정 그림, 그 다음에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좀 이제 유력해진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또 쉬어가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또 코스닥의 하락을 좀 이끄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확실하게 수급을 보셔야 되고 이번에 이 반등은 그냥 이제 매크로적인 수급이 크게 들어온 경우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한번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저점을 확보하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점 구간에서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위치가 됐어요. 매크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위치가 된 상황에서 시장 반등이 나오는데 테슬라가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일제히 물량이 들어간 건데 항상 이제 제가 강조드리지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거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바닥을 넘어서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줄 만큼의 강력한 이슈 정도는 필요하다.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주고 업황을 반전시킬 만한 요소가 나와주어야 그런 이 이슈가 좀 예상되는 게 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는 수요가 확 끌어올려줘야죠. 지금 현재 이제 뭐 가격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네. 또 이제 무리가 있다 보니까 업황을 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수요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가격에 대한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 워낙에 이제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앞에 매물 구간이 워낙에 두터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은 결국에는 소화를 해줘야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그냥 딱 단기 매물대 부딪히면서 하락하는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PNT와 대주전자재료가 2차전지 중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수급적인 부분이 받침이 되니까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거고 후속주로 테이펙스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테이펙스를 3만 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3만 6천 원까지 갔었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온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을 보여주기는 힘들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강한 종목, 현재 살아있는 종목을 고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중에 가장 잘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2차전지 종목을 갖고 왔거든요. 오늘의 추천주죠?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한번 시장에서 반응이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유진테크놀로지라는 이제 종목인데 2차전지 금형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뭐냐면 유진테크놀로지가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형 장비를 또 이제 수주를 받고 제공을 한 다음에 또 이제 보수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때 계속해서 수익이 좀 나오는 발생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속해서 자동차를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워낙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삼성 SDI 향으로는 이제 금형 장비 100%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는 60% 정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캐시카우가 꾸준하게 생겨날 것이다. 요거를 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앞선 구간 삼켜주는 수급이 들어가 줄 때 그때가 항상 2차전지는 찐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거는 이제 또 워낙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최근에 강조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길게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보게 되면 제가 일전에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PNT나 대주전자재료, 뭐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로 장비주 중에 테이펙스, 그리고 이제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게 유진테크놀로지였죠.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건 결론적으로는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눈에 띄면서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들 때 그 종목이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시장의 주도를 또 보여줄 수 있는 종목군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현재 시장에서 확실하게 살아있는 종목이 선별이 되어야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와 이제 유진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강조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닥권은 이제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주고 있어요. 바닥권은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올라갈 만큼의 힘이 생겼느냐?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최근에 원전이나 혹은 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을 봤을 때 SY 스틸텍이 최근에 이제 약간 대장으로 움직였죠.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수급들이 분명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줬으니까 시장과 무관하게 이 물량들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러한 흐름들이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매물 구간에 부딪혀서 힘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1차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10만 한 5천 원 정도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대응 방법은 상당히 명확하죠. 바닥권을 다시 한번 잡았을 때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만한 그림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을 하는 구간에서 결론적으로는 앞선 구간을 삼켜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1차 매물 구간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에코프로나 혹은 뭐 에코프로 BM이든 뭐 포스코홀딩스든 뭐 그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든 LNF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물 구간에 맞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살아있는 종목을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유진테크놀로지였죠. 유진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눌리는 구간 11,400원 정도 구간에 안내를 드렸고 약 한 4거래일 정도 이후에 13,000원 중반대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구간을 보게 되면 워낙에 물량이 강력했기 때문에 시장과 무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힘을 만들었던 거고 그러면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현재 제가 강조드리는 이 부분과 굉장히 일치하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그 섹터군 내에서도 수급을 확실하게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도 결론적으로는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이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우크라 재건주들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우크라 재건주가 어제 오늘 해서 왜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저번 주부터 다 힌트가 나왔었던 겁니다.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 우크라 재건주 중에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미 저번 주에 그러한 수급을 받아준 모습들을 다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 이번 주에 갈 수 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저번 주부터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줬고 그다음에 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물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 한번 관심 있게 볼만 하겠는데 이번 주에 그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로 이제 또 진행이 되면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제 급등이 나왔죠.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죠? 어제 수급 들어간 후발주자들이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른데 사실 이 수급들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면 이 종목들을 우리가 오히려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급적인 부분으로 다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급을 파악을 해서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군이 됐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파악을 하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도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7월달, 8월달, 9월달 3분기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던 시장이었죠. 그러면서 주도해주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주도하고 끌고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7월달 중순 현재 지나왔을 때 그 그림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트럼프 리스크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끌고 가던 종목들은 쉬어가고 있고 새롭게 물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매매 그리고 기존에 썼던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또 3분기가 될 수가 있겠구나. 결국에는 3분기도 개별 종목, 선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번 주 넘어와서는 요거를 더욱더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완전하게 새로운 섹터군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빠르게 좀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제 또 수익을 챙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제 또 빠른 대응이 더욱더 어려우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그림들은 우리 시장이 당분간 계속해서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수급을 보는 연습, 계속해서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가,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지 않은 종목은 업황이 가더라도 그 업황 내에서도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시장에서 반드시
살아있는 종목을 잡아야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7월달 시작하고 나서 뭐 어렵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될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소가 나와주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어찌됐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구간이었고 코스닥도 이제 단기 반등은 어느 정도 시도를 했었던 구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닥을 또 잡아줄 만한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또 새롭게 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갈 수 있는 기회는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수급을 받아주고 있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너무 테마성이니까 난 부담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다음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지금 현재 간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쭉 가는 건 절대 아니죠. 테마성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 수급이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종목이 또 수급을 받아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나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못 잡겠어. 혹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수익 보기 어려운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 수급을 받아주는 주도주를 잡아주면 된다라는 점이 아마 오늘의 핵심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7월달 이제 이 중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대응 아마 또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8월달까지의 전략 잘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